다음은 중앙선거관련회 조사이과 정상원 서기관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중앙선관위 조사이과 서기관 정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잠깐 장르가 소란했었는데 이어서 저기 강의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강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이제 책자를 중심으로 강의할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배부해 드린 책자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를 보시고 제가 페이지별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글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4장 정도로 돼 있어요. 책 내용 구성이. 1장에서는 정치자금 회계 실무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장은 후원의 회계 처리 유의사항, 3장은 정치자금 지출 항목별 운영 기준, 그다음에 4장은 정치자금 회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인데, 크게는 정치자금의 주요 원칙과 일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보좌진들께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7페이지에 지금 이제 회계 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 책임자의 역할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저기가 A에서 Z로 봤을 때 처음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지금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회계 책임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회계 책임자의 선임 신고. 선임 신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원회 대표자가 하게 되고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함으로써 이제 회계 책임자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후원회를 두지 않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 경임 제한인데요. 회계 책임자는 지금 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 책임자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회계 이런 지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후원회를 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하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 회계 책임자 이렇게는 이제 겸임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겸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하고 후원회 회계 책임자는 어느 경우에나 이건 겸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관례상 보면은 회계 책임자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이런 분들은 공직선거법 60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잖아요. 보좌진 이런 분들은. 그래서 회계 책임자를 할 수 있고요. 9페이지 보시면 회계 책임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예를 들면 수입부터 해가지고 지출 중간에 장부 기재 그리고 이제 영수증 구비 이런 부분들이 다 됐으면 이제 정기 회계 보고가 있고, 이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수시 회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때마다 이제 회계 책임자들이 회계 보고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회계 책임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의미로 이제 9페이지에 있는 회계 책임자의 회계 책임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요 주체가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 이런 지출에 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각종 이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회계 책임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회계 책임자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후보자가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당선 무효에 따라서 보전한 그 반환한 기탁금이나 보전받은 그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그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다든지, 그 이제 230조부터 234조, 이게 죄가 이제 통상 이제 매수죄거든요. 매수 관련 죄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거나, 그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정치자금 부정수수 있잖아요. 정치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정치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그뭐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보자가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이제 상당히 엄하게 그 정치안법이나 그 공직선거법에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강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그 중간중간에 좀 제가 다른 그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가끔 이제 회계 그 이런 그 보고 사항 있잖아요. 정치자금 수입 지출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가끔 이제 장관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되면 청문회 때 이런 그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마 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평상시에 이런 그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정치자금 이런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 뭐 언론에 이런 부분에 이제 지적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그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그래도 좀 그 과거의 그 초창기보다는 계속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10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치 자금인데요. 근데 보통 뭐 정치 자금이면 이제 그 정치인이 쓰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보좌진님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정당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돈이 이제 정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해서 그 정치자금 뭐 저기가 뭐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뭐 홍카콜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이제 신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유시민 그 이제 저기 뭐 이사장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보면은 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그 뭐 정치 활동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오겠지만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자금의 정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정치자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출되거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지 정치자금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만 이게 정치자금 그 수수죄에 해당되려면 이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뭐 대여하거나, 거기에 뭐 정치 활동 관련된 뭐 비용을 그 저기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정치자금, 예를 들면 이제 통상적인 그런 그 어떤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그 약정 이자에 따라 가지고 뭐 정치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그 정상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부정수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 적합한 정치자금 그 대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그 정치자금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그 조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 그 적용할 때 보면은 좀 그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간단하게 좀 다시 얘기를 들면은, 그 후원회 정당의 간부, 유급사무직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회 자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후원회 간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뭐 정당이나 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정치안법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그 사람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명문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가
저기 그 정당 있죠. 정당이나 그 선거 활동, 그 후원회 활동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그 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성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제 사례, 그 나타난 사례나 그 양태를 보고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체별, 계정별 정치자금 분류해가지고 표가 있는데 지금 아마 회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수입지출 계정 밑에 뭐 후보자 자산, 뭐 보조금인 지원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치자금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후보자 자산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의원님 쪽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산이 되겠죠. 이게 자산이 되고 그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 후원금 아니고서는 이것은 다 정당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보는데 보통 지원하는 게 이제 그 선거 때 보조금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거 비용하고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과목이라고 합니다. 과목이라고 하고 후보자 때는 선거 비용하고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 과목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 과목 이렇게 돼 있고 후원에는 약간 복잡합니다. 이 구조는 그 정당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제 후원회 같은 경우는 수입 계정이 그 후원금 수입 계정하고 그 밖의 수입 과목 계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지출 계정에는 뭐 기부금, 후원금, 모금 경비, 인건비 해가지고 총 5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계 그 수입 지출을 관리하실 때 여기에 따라 하시면 되고 11페이지 보시면 정차금 수입 지출 원칙이 있는데 정차금은 이제 법에서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금지하냐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차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은 이 법에 정한 방법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보고 거기에 정하지 않은 방법은 다 저기 그 정치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치헌법에서 정한 방법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비 수입, 후원금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이제 간혹 보면은 정치자금을 받아서 회계 책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전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 사실 이렇게 뭐 좀 법정으로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부분에서는 단순 전달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보진 않았는데 이게 단순 전달은 이제 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법 논리적으로 그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분립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자금을 단순 전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조화해서 의원님이나 후보자 이런 지정권자가 그 후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좀 후원금을 전달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이런 것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후원회가 기부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과거에 약간 논란됐던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좀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12페이지 정치자금 공개 원칙인데요. 가끔 이제 우리나라 정치자금 제도에 대해서 그 뭐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 정치자금은 주로 이제 그 투명성 원칙 관련돼서 하는데 그 나라의 정치자금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냐, 어느 정도 강하냐 이런 것들은 그 공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개는 사실 이제 외부 통제 장치이긴 하지만 내부 통제 장치하고 외부 통제 장치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그 외부에 공개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투명성을 그 어떤 확보하고 그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회계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 지출인데요. 아마 이거 뭐 회계하시다 보면 그 선관위로 관할 선관위로 이것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지출이 되냐, 이런 경우는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는 이게 명문으로 좀 이렇게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뭐 가계 지원 보조, 개인적인 채무 변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하고 동호인의 모임이나 뭐 개인 계모임 등 있잖아요. 계모임 등 이런 개인 간의 사적 모임 회비 이런 경우는 그 사적 경비로 봐가지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여가
그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적 경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그 부정한 용도 이 부분은 그 지출 목적이 위법한 거 있잖아요. 위법한 거하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지출에 해당되는데 지금 그 실제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보면은 사적 경비하고 부정한 용도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를 보면은 그 가끔 이제 동료 국회의원 명절 선물을 뭐 주거나 아니면 축구용품 제공 이런 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사람의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차량이 그 주차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뭐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부정한 용도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이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면 이제 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그 정착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의정활동, 입후활동 관련된 경비라든지 선거나 경선 관련 경비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이런 게 좀 그 일반적으로 그 많이 이루어지는 지출 형태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자세하게 열거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거나 간접적으로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정차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페이지 실명 확인에 의한 기부 지출 원칙인데요. 법에 보면은 1회 12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1회 50만 원을 초과해서 정차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건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선거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 그리고 저기가 선거비용은 아니지만 신분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이런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아닌 그냥 일반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20만 원 초과하면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실명이 확인된다는 것은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이런 건 다 지금 은행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실명이 확인되는 거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연간 지출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지출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제한 요소입니다. 연간 지출 총액의 100분의 20 그리고 선거 때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에 의한 기부를 원칙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 정차금을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부할 때 1회 10만 원 이하나 1회 10만 원 이하가 이제 여러 번 합치면 12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하면 10만 원, 1회 10만 원까지는 익명 기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고 귀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이런 경우 발견되면 이건 이제 전체가 국고 귀속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정차금 회계 처리 원칙인데 지금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회계 책임자를 통한 수입 지출 원칙과 그리고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한 수입 지출 원칙 이건 강의를 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항상 또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 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회계 책임자가 지출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회계 사무 보조자를 위임해서, 이제 이건 서면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구두 위임은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지출 목적과 금액을 그 서면으로 위임해서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부록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범위나 좀 이렇게 그 지출 항목이 다양했을 때는 그 회계 사무 보조자를 통해서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는데, 회계 책임자의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면 회계 책임자 관리 통제 아래서 그 정차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를 결제 궤도라는 체크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지출하게 되면 지출이 좀 더 좀 용이할 수 있고, 그 회계 책임자가 좀 관리하는데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하고 나서 영수증 이런 거하고 지출한 내역 이런 부분만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그 내용 있잖아요. 회계 사무 보조자가 할 경우하고 그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16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시간 되시면 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한 수입 지출인데, 그 정차금은 반드시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쁘다고 하거나 어떤 뭐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회계 책임자가 개인 통장으로 지출하고 나서 그 개인 통장에 정차금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그 어떤 자금을 그 입금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한 그 지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렇게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금 계좌는 이제 수입용 계좌하고 지출용 계좌가 있는데, 수입용 계좌하고 지출용 계좌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는데, 수입용 계좌를 여러 개 둘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하나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출 절차 부분이 있는데, 지출 원인행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선관위 직원이 뭐 지출 원인행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지출 원인행위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물품을 저기가 이제 구매나 제작할 때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큰 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인쇄물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성공홍보를 갖다가 제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 뭐 어떤 인부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그 지금 지출 원인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지출 원인 행위가 이제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있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구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이런 게 이제 지출하고 영수증 구비가 돼 있으면 회계장부에 이제 기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회계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지출 방법, 지출 시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현금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인출했다가 뭐 이렇게 뭐 며칠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쓸 때는 이제 바로바로 쓸 때 인출을 해서 그 바로 지급하는 그런 그 원칙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잘 이렇게 지출하실 때 잘 이렇게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계장부 기재 부분도 장부 기재 요령 이런 부분들로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그 계정별, 광업별로 구분해서 그저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날 뭐 갑자기 뭐 여러 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을 일건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처리하시면 안 되고, 건별로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이제 분할 지출할 때 이런 경우에도 실제 지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회계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20페이지 상단 보시면은 정차금 수입 지출이 금전외 뭐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계좌로 이렇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이제 물품으로 이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물품으로 정당에서 지원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재산상 이익은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물품의 품명 이런 것들을, 품명이나 가액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정리 부분에 보면 그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서 그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끊어주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뭐 출장을 하거나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제3자한테 그 정착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1차 수령증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수령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세하고 언제 어떤 금액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세서를 정리해 가지고 정착금 영수증하고 같이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 그 영수증을 회계책임자가 이제 구비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될 수 있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영수증 좀 구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힘들잖아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영수증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영수증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받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을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참작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부주의나 태만 때문에 영수증을 갖다가 구입 못했다 이런 경우는 소명해도 그게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비 요령 부분인데 21페이지. 이제 보통 이제 영수증 발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개인인 경우. 근데 개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이제 물품의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걸 기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의 사인이나 도장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영수증으로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자들이 보면 이제 삽자 번호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그리고 영수증 관련해서는 뒤에 부록 부분에 또 이게 회계보고서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정착금 회계보고 부분인데 이제 보통 평년에 있잖아요. 평년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6월 30일 현재로 7월 30일까지 회계 보고하고 12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좀 약간 뭐 다른 회계 보고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선거참여 회계 보고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한 선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거나 뭐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 2배 모금이 가능하거든요. 2배 모금이 가능한데 이런 후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선거일로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일로 30일까지 회계를 보고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후원회를 설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작 시점부터 해가지고 선거일로 20일 현재로 해서 회계 보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아마 재선 의원 중에 지역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200모금 기부 가능 여기에 해당되고 이미 이제 회계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년도에 이제 회계보고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국회의원이셨는데 지역 후보자로 등록 안 한 경우 200모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회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사항 중에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좀 다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공개되는 항목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정보 공개 주요 대상이고 일주일에도 이거 뭐 수시로 이게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제 시즌이잖아요. 회계 보고가 끝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리고 회계보고 작성 절차도 지금 이제 페이지 10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후원회하고
국회의원 관련된 그 작성 요령이 나오니까 그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이제 후원회 회계보고고, 그 25페이지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하고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후보자로 등록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후원회 지정권자 같은 경우는 자격상실로 인한 사퇴한다거나 아니면 임기만료가 있어가지고 그 임기만료에 따라서 이제 회계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자격상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유 발생 이후 14일 이내가 회계 그 보고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보고 기한은 이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로 14일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늘 만약에 뭐 임기 만료됐다 하면은 오늘 초일은 산입을 안 하거든요. 초일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산입해가지고 14일에 해당하는 날 이때까지가 회계보고 기간입니다. 다음에는 2장 후원회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자금 기부 제한과 관련된 건데 그 법에 보면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명문으로 이제 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외국인이거나 그 국내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이런 그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그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국적법에 따라서 그 합법적으로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기 외국인 국적도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원이 가끔 이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들이 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자금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그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법제차 유권에서가 한 바에 의하면 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그 저기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취지로 유권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이렇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그 공무원이나 그 교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후원금 기부하는 것은 뭐 제한될 수 있지만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엔 특정 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여기 공무원은 그 국회의원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입법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법 시즌에 들어갈 텐데 저기 좀 잠시 후면 개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개원도 좀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이 시작되는데 법안을 만들거나 어떤 뭐 그런 관련 활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익단체들이 어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보면은 그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만 원 한 대에서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한 대에서 들어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보면 거기에 단체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자금 있잖아요. 특별회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금을 한 다음에 그런 돈을 가지고 그 또 회원들 여러 이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 국회의원 후원회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뭐 로비나 이런 청탁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을 이제 기부하거나 그 고액이나 이렇게 다수가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에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순수한 후원금인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의원님들이 뭐 직접 이런 경우는 없을 텐데 이게 보면 이제 정치자금 이렇게 뭐 기부를 안내하거나 하다 보면 너무 의욕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에까지 이런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보면 상대방이 이게 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정치자금을 내도록 권유나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할성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모금한 후원금은 이제 그 지정권자 있잖아요. 지정권자가 원활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부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모금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계 책임자 인건비랄지 사무소 운영 경비랄지 이런 것은 모금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뭐 그밖에 이제 이런 직접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권자한테 기부해서 정치 활동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기가 국회의원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의 후원에 그 이제 후원인 1명이 하나의 후원에 500만 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후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합해서 이제 한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만 원 최대 한다면 4개 후원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가끔 이게 보면은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초과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그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지점이 그 지금 여기 계신 그 이제 보좌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귀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전 안내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기부 여기 쭉 보시면은 모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신용카드, 예금계좌, 뭐 전화 이런 걸로 했을 경우에는 그 후원회에서 바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의성이 없이 그 자연스럽게 이게 모금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모금하는 것도 허용될 수는 있는데 이런 이렇게 뭐 초과 모금이 되지 않도록 연말에 되면은 이런 게 수시로 이게 지금 그 수입계좌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직접 받기 때문에 이건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뭐 신용카드, 예금계좌 그러니까 후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뭐 이시에 그 모금 한도가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모금 기부 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후원금 모금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모금 방법은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방법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우편 통신이나 뭐 정착 영수증 교환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출판기념회나 서화전 이런 걸로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의해서 정착 모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교부 부분인데요. 이제 후원회에서 후원금 받잖아요. 받으면은 기부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그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회에게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한 2010년 정도 이게 입법화됐는데 그 전에는 아마 회계 보고 전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바로바로 교부 안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회계 책임자가 잘 구분을 해가지고 좀 뭐 불법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돌려주고 그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회계 보고 하거나 그때도 이제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한참 후에 발견돼서 이게 적법성 논란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좀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단축시켰어요. 30일까지 정착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적정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건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법 후원금 반환 및 국고기속인데요. 반환 대상 방법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정치자금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은 날이 아니고요. 안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가 한 뭐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날은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5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은 이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환한 후원금의 기부 연도하고 반환 연도가 일치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 계정에서 후원금 과목에서 마이너스 처리 있잖아요. 감처리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연도를 달리 할 경우가 있어요. 달리 할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그밖의 경비에서 감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당해연도냐 아니면 당해연도를 지나서 반환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36페이지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방지를 위한 활동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쭉 읽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모금한도 초과되면 이제 중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후원금 센터는 이제 선관위에서 일괄 모금을 중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일괄 모금 중지 전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제 선관위 다른 것까지 다 중지한다는 건 아니고 정치후원금센터 이거 운영을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후원금센터 이걸 그 중지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제 적정한 시점이 되면은. 근데 그 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후원에서 봤을 때 모금 한도가 좀 이렇게 좀 초과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모니터링 하셨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그 모금을 중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인데요. 정착금 지출 항목별 운영 기준. 이건 이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착금 지출 내역은 정착금법의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되고 또 어떻게 신뢰를 얻어가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출 명세서에 이제 최대한 그런 지출 내용 있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고, 좀 크게 유의할 점은 예를 들면 뭐 노래방이나 주점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데에서 정착금을 지출한다든지 적합한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간담회, 실제로 간담회를 하지 않았는데 간담회를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증빙서를 꾸민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허위 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금 지출은 대상,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가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도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판단이 좀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출할 때 정말 어렵다, 이제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정착금 지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확실히 이게 지출할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더 용이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보좌님들께서 어떤 세부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도저히 이건 좀 이렇게 너무 궁금하다 하면 관할 선관위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담회 비용인데요. 42페이지. 지금 지출 항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간담회가 좀 많거든요. 간담회는 주로 이제 정책 개발, 의정 활동 등 이런 부분과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유흥주점에서 지출했다든지 뭐 동문회 있잖아요. 이런 개인 간 사적 모임에서 지출했다든지 뭐 골프를 하고 나서 골프 모임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담회 목록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게 정착금 정치 활동을 위한 걸로 보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출할 수 있는 건 이제 영무에 대한 뭐 정당한 대가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토론회를 하고 나서 토론회 뭐 참가한 뭐 발제자나 거기 토론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영무에 상응해서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뭐 간담회를 하더라도 뭐 차나 커피 있잖아요. 1,000원 이하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편하게 그렇게 제공하셔도 됩니다. 44페이지 의정활동용 숙소 및 차량 임차료.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의 정착금 지출을 허용하는 것은 주된 의정활동 지역이 실제 생활 근거지하고 멀리 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출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가 근거지고 거기도 뭐 집도 다 있어요. 주거지랑 있는데 주로 이제 의정 활동하는 공간은 여의도잖아요. 수도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수도권에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다가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주거지가 이제 여기 서울인데 반대로 이제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뭐 연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역구 활동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임차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나 주된 의정활동 지역하고 실제 생활 근거지하고 좀 차이 때문에 의정활동 원활하게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염두하셔가지고 필요한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의하실 것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보좌진의 어떤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차량 뭐 유지 보수 명목으로 그 어떤 뭐저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배우자 등 소유의 개인 차량을 수리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차량 과태료를 정차금으로 지출한다든지, 근데 임차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거기에 과태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님이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차에 사용했는데 이게 보니까 정치 활동으로 이제 그 업무용으로 사용해야겠다 해가지고 리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과태료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과태료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출하셔야 되고 그 정차금으로 지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46페이지 경력금, 상여금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고용 주체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고용 주체가 국회 사무처인지 국회의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제 별정직 공무원인 그 보좌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고용 주체가 국회 사무처잖아요. 여기에 각종 뭐 급여나 여기 관련된 어떤 뭐 그 뭐 상여금 이런 거 나가는 게 사무처에서 지금 집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걸 마침 뭐 보좌진이 고상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여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정차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한 것은 그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그 이제 고생한 보좌진들한테 사회 통념에 따라서 노고 격려 차원에서 통상적인 경력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뭐 단지 시간에 근무를 했다든지 일상적 업무에 대한 뭐 대가 등 명목으로 경력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경력금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격려 사유가 어느 정도 좀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47페이지 보시면 국회의원이 보좌진 등 그 소속 직원에게 설, 추석 등 명절에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 데에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거, 이것은 이제 격려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명절 임박하면 이게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이렇게 숙지를 해두시면은 그 나중에 좀 원활하게 이런 부분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48페이지 보시면은 자기개발 비용이 있는데요. 그 지금 정치자금으로 자기개발 비용을 지출을 허용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입법활동의 그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 범위 안에서 그 지출을 허용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의정활동 등하고 그 일정한 연관성이 없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의정활동 보좌 이런 걸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이제 그 어떤 학습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좀 이렇게 컴퓨터 활용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죠,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보좌진에게 이런 그런 그 자기개발을 지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의정활동이나 그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각종 단체 모임 등의 회비인데요. 49페이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단체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임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경비가 이제 수반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런 단체에 참여한다든지 그 정치활동 일환으로 단체 회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했지만 정치활동의 일환인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입 동기나 그런 어떤 그 가입 목적 있잖아요. 그리고 가입하는 뭐 경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건지 그런 걸 본 다음에 저기가 정치활동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그 회비를 지출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관할선관위.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언론에 뭐 이렇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회비 납부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선거법상 이제 기부행위에 여기 저촉이 안 되려면 당해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의해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특별 회비를 낸다든지 고액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문제되고 기부행위가 문제되면 이제 위법한 정치자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으로도 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별 회비나 고액 회비 낼 때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법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의료 체력 단련 그 임용 비용 여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의료 부분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서 국회의원 본인의 뭐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좌하다 보면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 보조 이런 거하고 이제 인과관계가 되면 뭐 저기 의료비를 정착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하고 지금 뭐 체력 단련비, 스포츠센터 이용하거나 골프 이용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여가 취미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나, 뭐 임용 비용, 의복, 구두, 안경 구입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뭐 사적 경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면 스마트폰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 명의는 국회의원이나 회계 책임자 명의로 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그 이제 이건 후원금으로 저기 구입한 경우에는 저기 제3명사자에 그 포함해서 나중에 회계 보고할 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 상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원회가 해산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기 만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회계 보고를 하게 될 때 이런 경우는 그 회계 보고 전에 뭐 정당인 경우에는 소속 정당에 인계해야 되고 그 무소속 경우에는 공익법인 여기다 이제 인계를 해서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비용이 있는데요. 52페이지.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이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동반 출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외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 여기에 따른 소요된 경비를 그 지출하는 게 제한되고 그 뭐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그 여가 시간 중에 이제 관광지 입장권이나 이용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경우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경비는 그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53페이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그 무죄 확정 판결이 되면은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그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뭐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법 위반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게 처음에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뭐 그 이게 뭐 좀 그 소송 비용 조달하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일단 후원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그게 뭐 유죄로 확정 판결이 안 나면 뭐 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나면 그 정치자금으로 다시 쓴 비용만큼 다시 정치자금으로 그 다시 입금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선거 사무장, 뭐 회계 책임자 이런 분들이 뭐 그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정치 활동 과정에서 뭐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그런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장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인데요. 그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부분, 그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유의하실 게 57페이지 하단에 그 동일 일자, 동일 은행에서 다수가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후원인 한 사람들한테 전화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가지고 그 불법성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주요 위반 사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일부 이제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정보 이런 게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 정도만 봐도 어떤 사례를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위법하구나 하는 걸 좀 이렇게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원인의 개별 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한도 초과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 후원회는 그 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대통령 후보자 등이나 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그 이제 각각 1천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500만 원이 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이런 것은 그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페이지 상단 보면은 그 이게 이제 연간 기부한도 초과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 책임자는 하반기 회계 보고 전에 그 상반기 회계 보고서와 통합 대조해 가지고 후원금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잘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후원의 연간 모금 한도 초과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각각. 62페이지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그 후원회가 아닌 그 제3자가 후원회를 모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는 이제 반드시 그 제3자한테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유임해서 그 유임 절차하고 방법을 잘 준수하셔가지고 그 후원금을 모금하셔야 되고요. 그 일단 모금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뭐 유임도 하고 이 뭐 절차를 사후적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절차 이런 걸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잘 유임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3페이지 이하는 이제 정치자금 기부 제한자의 후원금 기부, 그다음에 정치자금 사적 기부,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 지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뭐 현 실태하고 유의사항 위주로 보시고 그 같이 위반 사례하고 같이 보시면 그 이해하기가 좀 더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좀 50분이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